안녕하세요. 이경락과 함께하는 주식교통방송입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예고한 대로 동시만기일까지는 다른 아시아 증시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외국인들의 또 메이저 수급들의 선물옵션 포지션에 의해서 국내 시장은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시장도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오늘 분봉상 변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락 출발해가지고 계속 기다가 또 다시 또 끌어올리고 지금 장 중이에요. 계속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이, 해외 시장부터 이야기 드리기 전에 니케이도 오늘 좋고 대만 가건이도 뭐 나쁘지도 않고 상해 종합 그렇게 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깊은 건 아닙니다. 항생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내 시장만 조정이 좀 있다가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0.19로 다시 또 끌어올리긴 했지만 그동안 계속 빠졌던 부분, 다른 아시아 증시와 좀 다르다,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 시장에서 지금 불안해하는 요소는 이제 유가가 또 치고 나가게 되니까 시장에서 불안해합니다. 120달러를 돌파하고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 시장 내에서는 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았죠.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있고, 델타 에어라인이나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엑슨모빌, 그런데 이제 엑슨모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가 관련된 것들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즉 러시아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등등, 상하이 봉쇄가 풀리게 되면 원유 수요가 다시 살아나겠는데 뭐 이런 등등.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다른 시각을 이야기 드릴게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50달러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산업 구조 자체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사실상 1980년대 발생했던 오일 쇼크 때만 하더라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50%라고 하면 지금 30% 안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점진적으로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두, 밀 이런 것도 다시 또 치고 나가니까 또 문제시 되는 건데요.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반락을 보여주니까, 재반등을 보여주니까 시장에서 이제 우려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점진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추세로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쫄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달러 인덱스 그림 한번 보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시장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터졌어야 되는데 좀 이런 그림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시장 하락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는 논리가 있었고, 시장이 반등하게 되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오늘 딱 매물벽과 부딪혀가지고 이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즉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시장의 흐름이, 수급이 상승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주식은 지켜보고 하면 늦어버리는 거잖아요. 즉 제 기술적 지표, 24시스 클럽의 기술적 지표로 바라봤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검은 선과 부딪혀가지고 여기를 돌파 못할 경우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흐름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달러 인덱스가 안 뜨죠. 아무튼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소비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소비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정점이 지났다, 그건 모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현재 구간에서도 살아나고 있는 것은 소비다. 지금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식당 꽉 차 있죠. 전 세계가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된다고 했을 때, 대공황 이후에 보지 못했던 소비 시즌, 그곳으로 넘어가는 구조에서 소비 관련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소비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잖아요.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기술적으로는 매수점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도 소비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동안 뭐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가지고 못 팔았던 거 한 번에 병목 현상의 해소로 인해가지고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24시 클럽에서의 차트상에서는 다 노란색 바탕에 들어왔다가 드디어 검은선 아래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점이거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펼쳐지면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점이에요. 또 옵션 만기일날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소비 관련된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제 과소비, 의식주를 제외하고 쓸데없이 쓰는 돈들 있잖아요. 명품 뭐 이런 거, 신세계 이런 것들 다 매수점에 들어가 있어요. 노란 색깔로 바뀌면서 이런 그림, 백화점 관련된 것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매수점에 와 있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요.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 강원랜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전형적인 기술적인 노란 색깔 들어와서 기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매수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겠다. 과소비 관련된 것들, SJ그룹,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네요. 이것도 이제 명품 모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과소비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